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영업 직원 김치스텔입니다. 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있는 X5 452 X라인 P0-1 차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5 452 X라인 P0-1 모델입니다. 22년형이 되면서 X라인도 디자인이 무척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X라인이 M스포츠 패키지와 과거에는 비교해 볼 때 조금 디자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의 부재와 휠이 조금 작았던 거, 이런 디자인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X라인은 22년형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야 좀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X5에서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키드니 그릴은 정말 디자인이 너무도 깔끔하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22년형 이렇게 BMW 엠블럼에도 블루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 모델이라는 것을 대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레이저 라이트의 적용입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과거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452 모델, 40i X라인 모델, 모든 X라인에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0D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 이 DRL도 멋스럽게 좀 바뀌고 중간에 이와 같은 블루링이 들어오는데요. 블루라이팅이 되면서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더욱더 멋스럽습니다. 멀찌감치 봤을 때도 디자인의 특징이 좀 확연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기능이 발휘되는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이 됐을 때도 최대 550m가량을 굉장히 넓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와 같이 BMW 레이저라고 이렇게 또 글씨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말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이 한결 멋있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X라인은 범퍼에 이와 같은 실버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약간 디귿자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인데요. 이쪽에 과거에는 안개등이 있었던 위치예요. 근데 이제 안개등은 X5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안개등은 전부 다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워낙 밝다 보니까 안개등이 없더라도 이 차량 전방 바로 근거리에 있는 시야도 아주 깔끔하게 잘 보이고 굉장히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범퍼 형상이 마감이 되면서 오히려 색상 조합이 더 깔끔해졌고 안개등이 있을 때보다 디자인적으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X라인은 오프로드와 럭셔리한 컨셉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실버 마감의 소재가 좀 많습니다. 범버의 맨 앞쪽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에도 이와 같은 실버로 마감이 되고요. 범퍼의 양쪽 끝에 마감이 되는데 저 실버 부분이 없으면 M 스포츠 패키지와 조금 디자인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라이트 적용되면서부터 이렇게 실버 마감이 된 것도 더욱더 고급스럽게 잘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상당히 좀 괜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검정 색깔 사파이어 블랙이 적용되어 있는 X5의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데요. X라인이라는 것은 오프로드와 럭셔리한 컨셉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오프로드의 컨셉에서 바로 이 휠 아치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바퀴 주변을 이렇게 테두리에 휠 아치 부분에는 아무래도 다갈이나 모래 알갱이가 많이 튈 수 있는 부위인데 그 부분이 이와 같은 무광의 플라스틱 소재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여기에 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강한 그런 프로텍션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위쪽과 밑에가 전부 다 원톤으로 이어지는 그런 소재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X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특징이고요. 범퍼 앞쪽 하단부에서부터 휠 아치, 그리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 러닝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뒤쪽 그리고 뒤에 리어 범퍼까지 전부 다 쭉 이어져서 이런 하단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봤을 때 검정 색깔 같은 컬러나 소피스토 그레이 또는 아틱 그레이, 조금 더 짙은 계열로 갈수록 이 휠 아치와 차량 색상의 조합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평적으로 후드가 이어지다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이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 앞쪽의 느낌을 봐주시면 정말 잘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인치 Y스포크가 이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휠 자체가 차량을 정말 크게 보이게 합니다. 휠 아치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 보이지 않고 그냥 딱 적당히 보이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에도 저렇게 블루링이 옆에서도 살짝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얄쌍한 또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앞쪽 휀더에 보시면 전기 모델은 이렇게 우측에는 배지만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는 에어브리더와 비슷한 형상의 디자인의 느낌이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적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이제 충전 포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미러 커버와 사이드미러 커버의 몸통 부분을 봐주시면 X라인은 이와 같이 아직 그대로 유광으로 마감이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이 부분이 이제 무광으로 바뀌어서 22년형 처음 되었을 때 약간 여러 고객분들께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테두리 부분은 이와 같은 실버로 그대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고요. 위쪽에 루프렉도 일체형으로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실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B필러나 C필러 각종 이 기둥 부위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라인의 대표적인 옆쪽 특징은 바로 알루미늄 러닝보드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저 알루미늄 러닝보드가 장착이 됨으로써 차량 자체에 조금 더 안정적인 또 느낌을 주고 차량에 타고 내리고 할 때의 거주성, 그리고 옆쪽에서 바라보는 프로텍션 기능,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차의 옆쪽에 가장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저 알루미늄 러닝보드입니다. 아무래도 옆쪽에 이런 문 쪽은 다른 차량들이 이제 문콕에 가장 취약한 노출되어 있는 부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낮은 차량들, 승용차 같은 차들은 이쪽에 있는 알루미늄 러닝보드가 1차적으로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을 갖는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러닝보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들은 실질적으로 차 자체에 좀 더 보호성, 그런 부분도 있고, 밑에 어떤 물체 같은 것이 있어서 만약에 운전을 하다 이 부분이 이제 부주의로 걸리게 되더라도 이 알루미늄 러닝보드가 1차적으로 좀 차체를 보호하는 또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장점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서 차량을 보시게 되면 X5의 옆쪽 측면 느낌은 비율적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큰 차량이에요. 거의 이제 5m에 가까운 4m 92cm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장에서 차의 비율이 너무도 좋다 보니까 너무도 커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차가 비율적으로 정말 앞뒤가 잘 맞고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앞쪽 후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차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이 거주성을 위해서 상당히 큰데 C필러나 이런 데 디자인도 얄쌍하게 좀 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느낌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항상 이 X5를 설명드릴 때 이 C필러를 표현을 합니다. 호프마이스터 킹크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거주성까지 마련하는데, C필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옆쪽에 있는 이 하이글로스의 마감, 그리고 위에 스포일러가 뒤쪽으로 오면서 쭉 밑으로 향하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의 마감이 이 C필러가 뭉툭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Y스포크 휠 뒤쪽에서도 보시면 315mm의 굉장히 넓은 초광폭입니다. 앞쪽은 275mm고 뒤에는 315mm인데, 이렇게 보셨을 때 차가 그냥 옆에서 살짝만 비틀어도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부터 쭉 이어져서 왔던 이 휠 아치 부분에 대한 마감과 뒤쪽 범퍼에 대한 마감, 이렇게 되는데, 뒤쪽 범퍼 마감은 옆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소재가 좀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플렉터가 있고 그 위쪽으로 해서 쭉 되는데, 여기에는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근데 X5는 이제 클램쉘 타입으로 이제 이쪽이 쪼개져서 테일게이트가 열리다 보니까 저쪽이 좀 그렇게 데미지를 또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딱 보시더라도 어떤 걸터앉거나 이럴 때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셨을 때 테일램프의 느낌이나 전체적인 소재의 느낌들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을 한번 보시면 X5의 디자인은 정말 안정적인 느낌이 뒤쪽에서도 이어집니다. 가로로 뻗어 있는 3D 타입의 테일램프가
면발광 타입으로 넓적하고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차는 넓어 보이고 안정적인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클램쉘 타입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레터링이 위쪽에 붙고 밑에는 별도로 레터링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모델명 4522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연하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엠블럼도 블루링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밑에 디퓨저를 봐주시면 디퓨저에는 정중앙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버 소재로 앞쪽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차량 색깔에 맞게 또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블랙으로 차량 색상에 맞게 마감이 되어 있고, 옆에는 넓적하게 가로형 사각 머플러 팁이 차량에 배치되어 있는데, 머플러가 아무래도 양쪽 끝까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또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운전석 쪽에 휀더를 가보면 바로 조수석과 다르게 이쪽에는 이제 충전 포트가 있죠. 충전 포트 위에 이렇게 레터링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고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열리게 됩니다. 충전 포트는 5핀 타입으로 급속은 아닌 완속으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없더라도 차량의 내연기관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다 보니까 급속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이쪽에 봐주시면 충전하는 거, 그리고 여기 충전하는 여러 가지 좀 안내에 대한 색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램프에 따라서 어떤 뜻인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 차가 잠기면 같이 잠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쪽 후드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서 두 번을 한 번, 두 번 당겨주시면 후드가 열리게 됩니다. 후드는 아무데나 잡고 바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자, 후드인데요. X5의 후드는 정말 앞쪽으로 널찍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정말 좋아요. 앞쪽에도 이렇게 고무 실링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옆쪽까지 봐주시면 이와 같이 높은 고무 실링이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들은 여기서 다 흐릅니다. 이렇게 다 흐르는 구조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옆에 휀더보다 더 높아요. 고무 실링이 높아서 이쪽에 딱 맞게 후드가 덮어지더라도 이물질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또 하나의 가림막이 있고요. 그 위에는 1차적으로 막아주는 가림막, 2차, 3차 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차체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엔진룸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하부에도 보강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후드만 열고 본넷만 보더라도 얼마만큼의 소재로 마감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커버에는 이와 같이 이 드라이브 레터링이 부착되어 있는 엔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6기통 내연기관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의 개수를 표현하는 6개의 또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 엔진룸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황 색깔 이런 관들이 보일 텐데요. 이런 거는 이제 배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전압의 배선들이 이와 같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좋은 소재로 잘 막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엔진은 굉장히 낮아요. 옆에서 보시면 안 보일 정도죠. 얼만큼 깊은지 보이시나요? 엔진 자체가 밑으로 가장 많이 내려가 있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후드의 이 앞쪽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배분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닫을 때는 후드를 좀 세게 해서 여기 위에 레터링을 한 번에 눌러서 꽉 닫아주시면 한 번에 닫히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뒤쪽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레터링 밑에 한번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위에 후드가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클램쉘 도어는 하단 도어를 여는 거, 그리고 차고를 낮추는 거. 차고를 낮추게 되면 4cm가 밑으로 내려가서 더 짐 실기가 편하게 됩니다. 잠깐 짐은 제가 내릴게요. X5 452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다른 PHEV 모델과 다르게 트렁크 공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완전하게 바닥에서 봐주시면 아주 살짝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거의 이 부분은 육안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면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쪽도 원래 수납 공간이 내연기관과 다르게 이 부분은 이제 연료 탱크가 위치하게 되는 공간이고요. 시트의 바닥 하단부에 이제 이 차의 배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가장 하단에 배터리가 부착되고 그 위에 연료 탱크가 부착되고 그 위에가 이와 같은 커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옆에 리프팅이 되는 후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고요. 1차적으로 몇 가지 좀 짐을 넣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비상용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와 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이쪽에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제거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크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닫을 땐 눌러주시면 한 번에 닫히는 구조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이렇게 봤고요. 공간 자체도 옆에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시트 다 폴딩하면 거의 풀플랫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활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닫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가 먼저 닫히고 위에가 닫히는 구조입니다. 뒤에 먼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뒤쪽 한번 제가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자, 이번에 22년형이 되면서부터 뒤쪽에도 이와 같이 수동식으로 선블라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설치가 가능한 블라인드입니다. 이런 블라인드가 있다는 것은 2열 탑승객에게 굉장한 또 장점을 주고, 햇빛을 가려질 때 물리적으로 가린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틴팅을 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좀 더 좋고요. 프라이버시 효과로 이제 안쪽에 어떤 활동들이 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X5 452는 이 위쪽에 소재까지 전부 다 천연 가죽이 적용이 돼 있어서 소재가 굉장히 만졌을 때 좋습니다. 스티치 느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현재 버네스카 커피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커피 시트의 색감은 일반적인 모카 시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고 차량 색상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에도 이와 같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무척 좀 깔끔하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이 내부 안쪽에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 러닝보드와 1차적인 발을 밟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BMW로도 라이팅이 됩니다. 커피 시트 실내 느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중간 정도에는 이렇게 좀 타공이 되어 있어요. 타공이 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공기 순환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등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타공이 좀 되어 있죠. 뒤쪽까지 마찬가지고요. 이 차량은 제가 내일 출고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싹 청소를 다 끝내놨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기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타보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에어벤트와 4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열선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트러블 앤 컴포트 패키지가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품 액세서리를 꼽고 여기 C타입 충전 포트를 통해서 또 충전도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제거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이와 같은 장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정품 액세서리의 호환성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에 봐주시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굉장히 크게 거의 2열 탑승객의 머리 위까지 오는 아주 넓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개방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객에게 답답함을 좀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어는 살짝만 닫아도 완전하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1열도 보여드릴게요. 1열 한번 보시면 위쪽 제가 도어의 트림에 대한 소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이 차량에서 좀 특징으로 보여드릴 거는 P0-1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에서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로 바뀌었습니다.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는 총 12채널이고 앰프와 우퍼가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질은 실제로 들어보셨을 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스피커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몇 가지 스피커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또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버튼부 한번 봐주시면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시트 메모리 버튼, 트렁크, 그리고 사이드 미러, 윈도우 이렇게 제어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PHEV의 특징적인
뒤에 연료구의 안전장치가 여기 하나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기판에 연료 탱크의 준비 상태를 갖추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약하게 소리가 한번 딸깍 납니다. 그럼 이렇게 주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뒤쪽에 연료 주입구를 커버를 열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눌러져서 주유할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때부터 5분 동안만 열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5분이 지나면 다시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열려면 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2번 버튼이 있어서 이쪽에 2번 버튼을 눌러놓고 옆에서 시트를 제어하면 조석 시트가 움직였었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2번 버튼이 좀 삭제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P0-1은 컴포트 시트가 삭제되었고 통풍 시트도 삭제됐어요. 그 시트를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에 럼버 서포트가 있고요. 옆에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를 조여주는 사이드 볼스터가 들어갔고 엉덩이 쿠션부, 등받이, 그리고 요거를 등받이를 그대로 올렸을 때 헤드레스트는 정상적으로 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요 앞에 있는 요 비닐을 살짝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요 익스텐션은 앞에서 수동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식으로 앞으로 빼고 넣고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여기가 이제 통풍 시트가 빠지다 보니까 별도의 타공이 없어져서 느낌으로는 더 좋습니다. 과거의 타공보다 오히려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엉덩이 쿠션부만 보더라도 중간 타공만 있고 옆쪽은 타공이 없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시트의 느낌만으로 볼 때는 과거보다 조금 더 시트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통풍에 대한 아쉬움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통풍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가 순정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시원하다라는 평가를 사실 받진 않았어요. 좀 다소 모터 팬의 소음도 좀 컸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도 장착을 하시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또 부득이한 삭제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옵션이 삭제된 만큼 차량 가격을 390만원 인하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문을 살짝 닫겠습니다. 그러면 네, 쭉 당겨서 닫게 됩니다. 자, 봐주시면 이 차량은 X라인이기 때문에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보다는 조금 구경이 큽니다. 하지만 구경 자체가 그래도 충분히 좋고요. 그립도 괜찮은 편입니다. 오히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중간에는 실버 갈바닉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히팅, 그리고 이쪽에는 반자율 주행에 대한 옵션이 버튼으로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버튼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백 부분에도 엠블럼 주변에 블루링이 적용이 돼서 전기화 모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계기판 주변에 표현되는 e드라이브 로고나 여러가지 색상면에서 충분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대시보드의 소재까지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가죽에 대한 소재의 느낌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서부터 이어져서 오는 이 액정 디스플레이가 무척 운전자한테 잘 보이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오는데 이 위쪽으로는 또 시야를 가리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가 바라보는 제 눈 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화면을 바라보는 각도와 앞쪽 운전자가 바라보는 전면의 각도가 무척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화면도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주 패널이 에어벤트와 중간에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누르시든지 바로 켜져요. 그래서 가볍게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컬러로 화면이 마련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색상들과 글자가 같이 바뀌는 형태고요. 눌러주시면 완전히 꺼지는 형태입니다. 이쪽에 이제 시트 열선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시트 열선과 통풍 시트를 같이 썼었는데 지금 이 버튼 하나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펑션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NFC 통신을 하는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키가 지급되는데 카드키 사용하실 때 여기다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요새 애프터마켓에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를 또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에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컵홀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냉온 컵홀더 기능이 제공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V 파워 아울렛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는 X라인에도 이와 같이 크리스털 기어 노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어 노브 그리고 스타트 버튼,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X라인을 타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좀 좋은 소지라고 판단되고 무척 잘 어울립니다. 정말 소지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의 버튼들은 정말 오밀조밀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 항공기에서 바라보는 그런 칵핏의 느낌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를 다 넣었고요. 커버 한번 닫아볼게요. 커버 쭉 닫아보면 약간 다크한 느낌의 이런 또 우드 트림 소재인데요. 이게 우드 트림이 그냥 일반적인 우드 트림이 아니라 조금 색상이 좀 다크해요. 그래서 실내를 이렇게 커피 색상으로 했을 때 조합이 무척 잘 어울려요. 정말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또 그런 느낌이고, 예전에 뭐 올드했던 그런 레드 계열의 우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차량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잘 어울리는 좀 평가를 받습니다. 버튼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이제 다른 버튼들은 뭐 안전장치를 끄는 DSC 해제 버튼, 그리고 전후방 카메라, 주차 지원 시스템, 배터리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요. 배터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배터리 컨트롤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 컨트롤의 목표값을 이와 같이 100%부터 원하시는 수치로 설정할 수 있는데, 100%를 해놓고 이 버튼이 들어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 엔진의 10%가량을 발전기로서 쓰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3km 주행하면 1km 정도 갈 만큼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스포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어댑티브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주행 모드를 놔주시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스탠다드와 또 에코 프로로 나눠집니다. 에코 프로는 하이브리드에서도 더욱더 연비 위주의 세팅이고요. 평상시 스탠다드로 놔주시면 엔진과 배터리가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약 110km까지는 하이브리드 모터에 의해서 좀 작동이 되는 게 주가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엔진이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을 놔주시면 전기가 충분하다라는 전제로 볼 때 전기 주행이 가능한 약간 전기차 같은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렉트릭 안에서 인디비주얼과 스탠다드로 구성이 됩니다. 인디비주얼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하나하나 다 설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기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를 충분히 좀 충전이 돼 있을 때 쓰시는 거고요. 어댑티브 모드는 댐퍼 값을 능동적으로 바꿔주고, 이제 아무래도 어떤 설정 같은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실 때 눌러주시면은 스포티한 느낌과 컴포트한 느낌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고 조절, 위로 4cm, 위로 4cm, 총 8cm가 움직이게 되고요. 경사로에서 속도 유지 장치, 그리고 주차 지원 시스템,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의 각종 버튼부가 이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X 딱 각인되어 있는 느낌이 무척 고급스럽고요. 이 차량은 전기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굳이 시동을 켜지 않더라도 전기로 히터나 에어컨을 미리 켤 수 있고요. 저희가 BMW에서 제공하는 BMW 앱 마이 BMW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차량 관련 궁금증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